근데 이게 참 문제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성분도 몸에 분명히 문제가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게 25kg면. 네. 80kg.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온 몸이 종합병원 상태가 거의 되셨어요. 자, 일단 살이 찌면서 목이 자주 뻐근하고 어깨가 뭉치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요. 만성피로. 관절도 안 좋아질 것이고.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긁어서 피도 나고 그리고 상처도 잘 나고 어머.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혈액 수치가 날로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 혈당이었던 게 이제 공복 혈당이 130까지 올라갔으니까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네. 또 중성지방 수치도 17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 있죠, 혈당 있죠, 뭐 중성지방 높죠 하니까 대사증후군을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상태가 한번 오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이제 점점 더 악화가 됐고 이제 약으로 이제 근근히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에도 잘 안 돼서 이제 온몸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종아리가 너무 많이 부으셔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저한테 표현하실 땐 종아리가 정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다. 아. 그리고 특히 주무실 때 밤에 잠을 네. 잘 때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자다가 자주 깨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자, 그 이유 이게 다 바로 이 많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붓기, 즉 부종 때문입니다. 부종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요? 매일 그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종아리가 있다면 해주고 네. 발목이 땡땡하게. 그래서 진짜 저도 어떤 때 보면은 헉, 이거 그냥 톡 하면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네. 진짜 그렇게 땡땡하게 붓거든요. 그렇죠. 양말 자국 다 나 있고. 얼마나 가려워 거기는 또 양말 자국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흔하게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넘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흔하니까요. 그렇죠. 너나 나나 다 네. 하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지금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가려고 하는 넘어가고 신호등이에요. 어머.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찌고 안 빠지는 묵은 지방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이 부종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묵은 지방의 정체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묵은 지방이야? 그게 그거예요? 이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주변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인데 장기와 장기 사이의 공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찌는 건 쉬워도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온몸이 병이 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에서는 지방을 이렇게 혈액으로 자꾸 내보낼 수 있어요. 쉽게. 네. 이렇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남성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3배가 높아지고요. 여성은 4.2배가 높아집니다. 왜 여자가 더 높아요? 너무 높다. 중년 여성은 내장 지방에 특히 취약해요. 자,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 이렇게 대퇴부 쪽으로 피하 지방 쪽으로 지방을 이렇게 분포를 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니까 그 전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식사 조절로도 빠지던 뱃살이 이때부터는 운동량을 늘려도 또는 식사를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살이 잘 찌고 이제 빠지지는 않는 그런 비만 체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종이 내장 지방의 원흉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만이 있는 사람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종이 오래되면 일단 림프 순환이 방해를 받게 돼요. 흔히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물이 칼로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전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니?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네. 아이고 서러워라. 우리는 물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니까 불균형한 식사를 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일단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대와 만약에 50대 이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한 300에서 400kcal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 기초대사량이. 네. 똑같은 양을 먹었다라고 하면 거의 밥 2공기 이상을 더 먹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수밖에 없네. 20대 때는 다 이렇게 잘록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그렇지. 먹어도 예, 많이들. 실제로 과잉은 아니지만 우리 네. 몸에서는 과잉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잉된 것들은 이제 에너지로 쓰지를 않고 몸에 이제 남겨두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노폐물들은 또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그대로 고스란히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제 체지방 형태로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여서 내장 지방, 이제 뱃살이 되는 겁니다. 노폐물이야, 노폐물. 그러니까 쌓여있는 노폐물. 거죠. 똑같이 먹어도 중년이 되면 2~3공기나 더 먹는 몸이 된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식습관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